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 여러분들한테 관료제하고 권력을 뭐, 1시간 이내에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원래 이 분야는 이제 우리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5시간 정도 분량입니다. 자, 그래도 뭐 영상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이게 마지막 영상인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한 학기 내내 배웠던 말과 글이요. 언어에 관련된 거하고 좀 비슷해요. 이게 좀 독특한 얘기입니다. 자, 권력이 그리고 또는 진리, 우리가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원래 진실이고 원래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권력이 만들어지는 과정, 권력이 자, 무언가를 또 다른 권력으로 탄생시킨다는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자, 이게 이제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뭐, 회사 같은 조직, 군대와 같은 조직에서 조금이라도 근무해 보신 분들이 이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응? 어떻게? 매니저가 만들어지는 과정, 매니저가 말하고 뭘 시키는 과정, 시키는 것. 이상하다? 자, 왜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매니저가 되면 다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고 저렇게 우리를 시킬까? 자, 군대도 마찬가지요. 자, 우리 부대 나름대로의 고유의 뭐가 있어요. 내무반장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요. 자, 왜 그렇게 권력이 만들어질까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야, 매니저니까 너는 원래부터 내무반장이니까 그래서 그게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자, 지식과 담론이 권력을 만든다고 얘기해요. 좀 어려운 얘기요. 자, 지식과 담론이 권력을 만든다. 자, 과거에는 없었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형법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과거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오늘날에는 그게 대단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을 아는 사람이 권력까지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지식을 알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또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이어간다는 얘기들이요. 자,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던 게 갑자기 새로운 분야의 지식이 등장하면서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 권력을 가지게 되고, 자,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른 지식을 만들고 또 다른 권력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이 내 몸에 이제 스며들면, 내 몸에 아주 딱 익으면 사람이 권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자, 내무반장이나 여러분 회사나 이런 데서 뭐 직장 상사를 보시면 알아요. 내무반장이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내가 내무반장이 하면 또 이렇게 해야지. 자, 내가 상사가 되면 상사가 나한테 했던 걸 그대로 또 이어서 해야지. 이게 체화된다는 거예요. 자, 본인이 엄청나게 뭐 다른 그 사고방식이나 깨어있지 않으면, 고치려는 그런 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권력, 행위들, 각종 이런저런 행동들이 그대로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럼 내가 어떤 그 위치에 가게 되면 또 그대로 한다고. 자, 이게 바로 권력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자, 지식이나 담론 자체가 일종의 권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너무 어렵게 얘기하니까 좀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예요. 우리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예요. 야, 그 분야는 나 아니면 모를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 단번에 굉장히 중요한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자력. 예전에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원자력의 개념이 없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뭐 원자폭탄하고 이제 핵실험 같은 거 하고 나니까, 야, 핵은 굉장히 위험한 거네. 핵 무기는 굉장히 위험한 거네. 근데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나 극소수잖아요. 그리고 이걸 누가 알려줘요? 어느 나라나 특급 비밀이잖아요. 핵 무기를 만들고 관리하는 방식은요. 자, 그게 지식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 어떤 정부의 뭐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게 되면은 당연히 자, 원자력이라는 기술을
이 기술에 관련된 사람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뭐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한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강화된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지식이나 담론 같은 것이, 자, 담론은 지식이 모인 겁니다. 지식보다 더 고차원된 게 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 일종의 권력이다. 모든 조직에 이런 원리가 있다는 점을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가 사실은 이 영상에서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얘기예요. 자, 아는 것이 힘, 아는 것이 권력이에요. 자, 그 권력이 또다시 다른 또 다른 지식을 만들어내고 지식이 또 권력을 만들고 이게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원자력이라는 아주 특별한 예를 들었는데 어느 나라나 원자력 기술 그리고 핵무기 기술은 특급 비밀이에요. 절대로 알려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정부가 입장을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뭐 아직까지 대한민국 핵 보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두 나라가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1년 이내에 핵무기를 바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이죠. 세계에서는요. 못 만들죠. 지금 현재까지는. 자, 만약에 자, 핵무장을 해도 된다라고 딱 그런 어떤 확신이 들면 왜 안 하겠어요? 한국도 하고 일본도 해요. 그럼 옆에 있는 나라를 당연히 더 하죠. 왜냐면 이 강력한 지식이, 자, 이 지식을 누가 더 확보하고 있는지가 권력, 국제사회의 권력. 뭐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이런 식으로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론인데 뭐 이거를 제가 뭐 더 깊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뭐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현대 사회는 규범화 사회라고 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규범화 사회라는 거는 관료제예요. 똑같은 표준화. 출근하고 퇴근하고 직장에 가면은 개성이 아닌, 너의 개성이 아니라 조직의 개성에, 조직의 규칙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의 규칙은 어떻게 돼요? 이미 누군가가 정해져 있죠. 정해놓은 거죠. 신입사원 들어오면은, 야,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야 돼. 야, 우리 회사는 밥 먹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우리 회사는 퇴근할 때 이런 문화가 있어. 우리 회사는 뭐 이런 게 있어. 이걸 다 배우죠. 신입사원 그냥 배울 거 아니에요. 자, 승진을 해요. 그럼 또 다른 신입사원이 들어와요. 알려주죠. 야, 우리 회사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회사는 이렇게 보고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지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회사는 밥 먹을 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권력이 재생산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상사인데 자꾸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벌을 줄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고 굉장히 뭐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런 거 잘 모른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지식이고 내가 이 덕분에, 자, 이 지식을 잘 따라온 덕분에 내가 승진을 했는데 신입사원이 왜 내가 알려준 대로 안 할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규범화 사회,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개성이 아니라 그 조직에 따라 맞춰져 있고 사회의 규칙에 따라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권력이 굉장히 독특하게 작동한다. 권력이 지식을 만들고 지식이 권력을 만드는 빙글빙글 돈에 순환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 이제 완전히 수업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관료제와 권력의 특징을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말 보고서 작성하는 요령 정도만 제가 별도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그냥 이번 학기는 완전히 종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